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수동 선성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스타벅스가 입주해 있는 이 일군의 상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현재 옥수동 성산과 옥수동 주민센터 그 건너편으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 이 바로 이 독서당로가 되겠고요. 이 독서당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제목 자체가 아주 이국적인데요. 달07 에비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언뜻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들어오질 않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냥 짐작하건대 이 건물을 설계하셨던 분들이 네덜란드 유학파 출신 건축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비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의미하는데 달07이라고 할 때 이 달이라고 하는 말은 노르웨이어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혹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골짜기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이국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달07 에비뉴라고 하는 이국적인 건물 이름 밑에 바로 이 터의 유래라고 하는 유래와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 적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이곳은 일찍이 승정원 도성지 등을 지내셨던 정은채 선생이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았던 사폐지였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선생은 그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공자님의 말씀으로 이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공부자 도통 고급 연원 기념비 등의 이러한 비들을 세우고 그렇게 함과 더불어 선성묘를 즉 공자묘를 갖다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운영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이곳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성묘가 있었던 즉 공자의 사당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성묘는 문묘라고도 불려졌었던 것으로 명륜당 앞에 있었던 바로 이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얘기하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제를 지냈었던 봄, 가을로 제를 지내는 공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문묘, 선성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 공자가 하나의 신격화되면서 이 선성묘라고 불렸었던 것이 이제 사당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일찍이 이곳 옥수동은 동호 독서당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곳 독서당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일명 한림마을이라고 또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옥수동 주민센터에 이 동호 독서당을 복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도 이곳 자체의 길 이름이 독서당 로인이와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지금의 독서당 로가 지나가는 곳에 동호 독서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호 독서당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하나의 신앙 형태인 부군당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부군당들이 쭉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결국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한 하나의 제사 공간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그 가까이 지금도 이런 부군당 건물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향약의 운영과 실천 조목을 담은 이 향약 장정뿐만 아니라 소위 효자 충신열을 수집 편찬했었던 삼강록 등을 지으신 이 정은채 선생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공자님을 제사 지내는 그 정신을 다시 발현해서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자의 사당을 이곳에 두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자 도통 고금 연원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 명단에 이름을 새겼던 임원 기념비를 함께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 자체에 세워졌던 비는 그 길 건너 극동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그 앞에 독서당 토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면서 한문으로 된 이 비석을 옮겨서 이곳에 세워두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비석은 독서당 터 옆에 세워지긴 했지만 안내판조차 전혀 없는 채로 왜 이것이 이곳에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채로 이곳에 세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라고 하는 아마 생각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그것이 세워졌었던 자리에 세워진 이 건물에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되는 상표와 또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이런 영어 학원 등 또 이 건물의 이름조차도 다 이렇게 서구적인 이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한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과거에는 결국 이런 성리학을 이 시조인 공자를 모시는 공간이기도 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온고지신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나가서 이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대 정신의 결집으로 이곳 자체에 선성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최소한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공칠 에비뉴라는 말보다는 공자 에비뉴라든지 아니면 공칠 에비뉴와 같이 이 선성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던한 건물, 상가 건물로 이어지는 옥수동 선성묘 자리에 우리가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되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과 함께 옥수동 지금 달공칠 에비뉴 자리에 일찍이 선성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옥수동과 독서당로를 거닐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수동 선성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